안녕하십니까. 세상읽기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시대연구원 사무국장 박지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그 이동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마저 하기로 했었죠. 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언론 장악에 아주 뛰어난 사람. 그래서 그렇죠. 언론 고문 기술자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과거에 어떤 식으로 언론 장악을 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일단 요약을 좀 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그 이동관 특보의 언론 장악 연대기인데요. 뭐 이거를 다 얘기를 하면은 네. 뭐 하루 밤샐 것 같습니다. 너무 그래서 많아서. 그래서 짧고 굵게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변인 시절 때 그 2008년 1월이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언론사 간부 성향 및 논조 파악을 시도합니다. 이때는 대변 인수위원회 시절에 벌써 시작했네. 맞습니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정권을 잡기도 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때부터 벌써 언론을 이렇게 장악하려고 이런 짓을 했다. 맞습니다. 네. 또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데 네네. 2008년 5월에 KBS 정현주 사장 사퇴 압박 관련해서 김군수 이사장 사의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IPTV 방송법 시행령 제정, 대기업의 보도 종편 소유 겸용 허용을 했습니다. 이때 요걸 통해서 그 대거 태어난 게 TV조선이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종편들. 맞습니다. 그죠? 지금 그 극우 세력이 엄청 써먹고 있는. 맞습니다. 야, 이거에 또 이제 1등 공신이 이동관이다. 맞습니다. 정현주 사장을 사퇴하도록 압박한 것도 이동관이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7월에는 YTN 이명박 캠프 언론특보 구본홍을 사장으로 임명하고요. 같은 해 8월에 KBS 정현주 사장 해임 및 체포, 구금, 그 다음에 이병순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은 열심히 했네요. 맞습니다. 그죠? 언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2008년에. 그리고 2009년 7월에는 종편 허용 등 언론 관련법 날치기 통과를 합니다. 언론 관련법 날치기 통과. 네. 여기에서부터 우리나라 종편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시발점인데 네. 이동관의 짓이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 시절도 화려한데 2009년 11월에는 KBS 김인규 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2010년 2월에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MBC의 김재철 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렇군요. 전에는 엄기영 사장이었거든요. 나쁜 놈들을 다 갈아쳤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이명박의 똘마니들로. 네. 그리고 2010년 4월에는 언론노조 MBC 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는 4명을 해고하고요. 100명이 징계됐거든요. 이때 누구더라? 유명한 여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하여튼 MBC 노조 총파업할 때 그 자기 동료들을 배신한 사람이 배현진이에요. 네. 이동관이가 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자 MBC, KBS가 둘 다 총파업을 했어요. 언론 노조에서. 네네.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상당히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네. 이 방송 장악에 대해서 항의하는. 근데 이거 뭐 당연히 이제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이 양대 KBS와 MBC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검찰 그 압수수색부터 시작해 영장이라든지 그 경찰 동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최승호 PD라고 해서 뉴스타파에 제작했던 공범자들이라는 다큐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네. 그 청와대 인사 개편 기간에는 2010년 10월에는 KBS 이사의 수십 년 인상을 날치기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을 더 내는 거야. 네. 이것도 이동관 때문이구나. 네. 그리고 2010년 11월에 원충현 수첩에서 YTN 집중 사찰 기록이 발견됩니다. YTN은 집중 사찰하고 이건 이제 드러난 거고. 네. 이제 집중적으로 언론사들을 사찰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언론특별 보좌관 시절인데요. 이때는 이제 2011년 5월에 김재철 체제 MBC 이우한 한학수 그 피수첩 PD의 징계성 지역 발령을 하게 됩니다. 보복을 하는군요. 네, 이 당시에는 이제 갑자기 이제 잘 나가던 PD를 그 MBC 운영하던 아이스링크로 발령을 해서 아이스링크 이제 업무를 하게끔 하거나 전혀 이제 그 PD와 상관없는 업무를 맡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부당한 징계를 한 거죠. 대놓고 자르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맞습니다. 회사에서 나이 든 사람들 내보낼 때 일 안 주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그죠? 보복하고.
그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PD 수첩을 탄압을 했다. 그 당시 제일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한 방송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11년 7월에 김인규 KBS에서 이승만 미화 다큐 제작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 이동관만이 아니고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이 이승만을 자꾸 미화하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승만이 한국의 건국, 그러니까 사실 하면 친일 세력에 기반을 둔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승만은 엄청나게 많은 양민을 학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념 대립을 빌미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군인 출신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군부 독재자를 계속 미화해서 내세운 것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그럼 민간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 군부 독재 이후에 민간인은 다 이 민주 진영 속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김영삼의 경우에는 뭐 저쪽으로 넘어가긴 했어도, 그래 민주화 투사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미화하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고. 그렇죠.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 미화하는 건 진짜 열받는 일이, 자기들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민간인 출신의 독재자, 막 양민을 마구 죽인 사람, 또 뭐 건국 시절하고 소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워낙 없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있으면 딴 사람 할 수도 있는데 없잖아. 뭐 그렇다고 군부 독재자 출신들을 할 수가 없고, 지금에 와서 뭐 군부 독재가 옳았니 뭐니 이런 거는 자기들도 안 먹힌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 중에서 겨우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더라. 그리고 또 자기들을 뭐 자기들의 극우 성향, 친일 성향, 사실 이승만 친일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대상이 이승만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이승만을 미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설득력 있네요. 네. 네. 이런 식의 화려한 언론 장악 행동을 해왔다. 언론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왔는데, 이거 보고 이제 이 윤석열이 뿅 간 거 아닐까요? 뿅 갔고, 오, 이 자식 잘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쪽에서는 아주 전문가구만. 그래서 이제 그 뿅 갔고, 이제 그 언론 쪽에서는 이제 공포를 좀 공포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이죠. 왜냐면은 이 이동관의 이름을 들으면은 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보다 더 나쁜 놈이니까. 더 하겠죠, 그죠? 네. 자, 근데 이동관이 이렇게 언론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서 권력의 그야말로 시녀로 만들었다. 권력의 기관지, 지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관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논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논란이 막 쏟아집니다. 뭐 단독 보도, 특종 이렇게 보도가 쏟아지는데 네. 이제 8월 18일이죠.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주안점이 이제 논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아들 학폭 의혹. 학폭. 네.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MB 시절의 언론 통제 의혹. 예, 그래서 이동관 특보는 인사청문회 때 자세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벼르고 있습니다. 자, 이 학폭은 저도 다른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얘기인데요. 이 정순신 아들이 학폭을 했을 때만 해도 국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정순신 아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이동관 아들이라고 착한 애예요. 아주 이 이동관 아들이 또 그쪽 학폭계에서는 거의 그 신입니다. 학폭의 신. 가해자죠, 물론 당한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친구던데. 네. 자,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네. 이렇게 요약해 주신다면. 그 우선 이 논란이 발생된 거는 사건은 2011년에 발생했고요. 네. 그리고 하나고등학교 그 당시 교감이 사건을 보고받은 시기는 2012년 4월입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이동관 아들이 전학을 합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MBC 탐사기의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지나서 내보낸 거네요? 네. 사실 근데 2015년에 서울시에서 이거를 이제 감사를 했어요. 2015년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재직했었던 교사분이 양심 고백을 하면서 네네.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 유야무에 흘러가다가 최근에서 이제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약간 정부가 이런 걸 터치 안 할 때, 그러니까 네. 이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자 그때 비로소 다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동관 아들 네. 학폭을.
근데 이 아들이 보니까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정순신 아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심한 학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학폭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네.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신다면. 한두 가지가 꽤 많은데 여기서 네.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은 네. 우선 복싱 헬스를 배운 후 연습을 한다며 그 피해자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강타하였고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밟았다. 그리고 이유 없이 일주일에 2에서 3회꼴로 때렸으며 식당에서 잘못 때려 명치를 맞기도 했다. 친구가 공부에 방해된다며 피해 다니자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충격적인데 이특보 아들이 나보고 친구를 때리라고 시켰다. 그래서 친구를 살짝 때렸는데 약하게 때렸다고 내가 대신 맞으라고 해서 주먹으로 팔뚝을 맞았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심각한 친구예요. 네. 그죠? 이 학폭을 하는 아이들 중에는 충동적으로 분노를 발산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욱하는 거죠. 뭐 집에서 아버지한테 혼나고 와가지고 기분 나빠서 친구 때린다든가, 또는 평소에 화가 막 가슴에 차 있어가지고 너 왜 이렇게 쳐다봐 나를, 그러면서 때린다든가, 이런 경우의 학폭 가해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 근데 이동관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죠? 이동관 아들은 갑자기 뭐 마음속에 화가 있다가 자극이 와서 때리는 친구 아니야. 네. 이 친구는 타인을 학대하는 거를 좀 즐기는 네. 그런 친구거든요.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 친구를 때리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네. 쟤 때려라. 그래서 자기가 안 때렸다고 자기가 때리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재밌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도 폭력을 행사할 때 쾌감을 느끼는 애들이에요. 쾌감. 물론 그건 정신병적 쾌감이죠. 병적인 쾌감인데 어쨌든 이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이 친구 이동관의 아들은 충동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대를 즐기는 인간이라고 봐야 네. 됩니다. 근데 고등학생 때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야, 이때 이미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인가 봐요.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고등학교 때 벌써 이렇게 악을, 그러니까 학대를 즐길 정도의 정신적인 불구로 만들었다는 것은 가정에서 굉장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죠? 네. 이동관이 어떤 사람인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좋은 말도 했잖아요. 네. 부모가 거울이라 그랬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이 부모의 거울. 근데 이제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학폭 사실도 중요한데 네. 이 학폭 예방법에 따르면은 학교 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무조건 학폭위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네. 법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동관 아들은 안 열렸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2012년 5월 다른 일반고로 전학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후 학교 생활 기록 평가가 반영되는 수시 전형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합니다. 네. 근데 학폭위 기록이 기재가 돼 있으면은 명문대 입학은 좀 어려울 수 있었죠. 이거 부정 입학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의혹이 밝혀지면은 이제 부정 입학인 거죠. 명백한 부정 입학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민 씨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에 그렇죠. 대한 그죠. 설사 그 의혹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네. 이건 진짜 심각한 부정 입학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이 아들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걸리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집에서 개패듯이 팼을 것 같긴 해. 제 생각에. 왜 그러냐면 학폭을 해서가 아니라 사고를 일으켜서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명성에 흠을 잡히게 하고 자기 출세에 뭐 문제를 일으켰다 해서 안 걸리게 해야지 자식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려면 완전 범죄를 해야지. 그런 분노 때문에 애를 뭐 잡았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만약 이게 진짜로 친구를 때린 행위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당연히 사과하고. 그렇죠. 처벌을 받겠어요. 처벌을 받아야죠. 오히려. 그렇죠. 선생님한테 처벌해 주십시오. 내 자식은. 이번 기회에 사람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는 거고 이후의 행동을 보면 압력을 행사해서 권력을 행사해서 결국 덮어준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덮어주니까 이 아들 같은 애들은 나중에 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의식이 없겠죠. 뭐 나쁜 짓 해도 된다. 네. 우리 아버지가 다 덮어줄 거다. 또 이제 좀 크면 이동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커서 이동관처럼 되면 내가 뭐 언론 가서 다 죽이고선 작사를 내도
윤석열 대통령이 덮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아주 주저없이 거침없이 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한마디로 이동관이 지금 자기보다 더한 악마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아들을 더 망친 거죠, 사실은. 자, 그 뭐 어쨌든 참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국의 지배층, 기득권층이 정신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 그 정신건강이 안 좋은 것이 자식을 망치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 자식들이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서 또 성장해서 더 나쁜 엘리트가 되고, 그래서 한국 기득권층의 정신건강의 악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 문제 없이 이걸 이렇게 무마시킨 다음에 또 방통위? 네. 방통위장이 돼서 언론을 작살내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 언론 문제라고 네.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 2023년 6월 27일 날 경향신문이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동국 홍보수석 당시 MB 청와대 국정원 커넥션 어떻게 작동했나 이슈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청와대 수석실이 이제 파견 직원 통해서 깨알 지시를 했다. 그리고 국정원이 청와대 방향대로 보고서를 냈다. 그리고 제목의 목차까지 결정에 요청도 했다. 그리고 광우병 촛불시 이후에 지시가 급증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정원을 이용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맞습니다. 조정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옛날에 그 박정희 때는요, 뭐 그때는 언론사에 상주했다 그래요. 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상주해서 그날 기사 내는 걸 그 사람한테 가져가서 보여주고, 야 이거 안 돼, 빼. 그래서 백지로 막 나왔어요, 신문이.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 빵꾸가 막 나 있어요. 기사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상주해서 그렇게 중앙정보부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군사 독재 시절에도 가능한 거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걸 안 하긴 안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그렇게 대놓고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 상주를 안 시켰다 뿐이지, 그때는 똑같은 수준의 언론 탄압과 통제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그 주역이 바로 이동관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청와대 요청 전조나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긁어 모아서 올려주었는데, 국정원이 그러한 자료들은 청와대 홍보수석실 운영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요청권이 들어왔다 하면 국정원의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으로 무조건적으로 했다. 이렇게 부연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완벽하게 정권 안보를 위해서 그 이용당한 시절이 이때네요. 그죠? 맞습니다. 중립성 같은 게 없이. 네, 그래서 한 국정원 직원은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수석실에서 굉장히 요청이 왔다. 아주 빈번했고, 이 때문에 직원들이 무척 힘들었다라고 또 했습니다. 이동관이가 또 일을 되게 시켜먹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꼼꼼합니다. 또 이게 조금만 이렇게 몇 가지 구선 내던 게 아니라 엄청 괴롭히다 일을 많이 주는 모양이네요. 네. 아예 틀을 짜놓고 거기에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게끔. 그래요? 예,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람들이 이제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다고. 네. 자, 어쨌든 이런 짓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하지 않을까 더 싶습니다. 심하게. 네. 국정원만이 아니라 검찰도 동원하고 경찰도 동원하고 총동원해서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관이는 당연히 이런 사람은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봐야 되는데, 네. 뭐 윤석열은 강행을 할 의사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7월 30일 날 유승미 전 의원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한 말 중에 그 윤석열 정권은 방송을 장악해서 정권을 나팔수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그 방송을 만들고 나서 이제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속셈이다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방송 장악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 총대를 맨 게 바로 이동관이다. 맞습니다. 뭐 윤석민 의원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한테 찍힌 사람이라서 네. 이제 이미 이제 아웃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참조할 만합니다. 네.
또 다른 사람들도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장윤성 정치 전문 기자가 이제 7월 6일 날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서 네. MBC 장악, 그 다음에 KBS 문제, 그리고 심지어 진보 언론들 광고 문제까지 이렇게 개입을 했었다는 내용들이 수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났고, 당시에 이 수사를 하셨던 분이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윤석열 눈에 들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동관이가 MBC, KBS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들 그 광고까지 개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진보 언론들이 맛이 좀 간 것도 이동관하고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추론이지만. 추론인데, 예. 요즘에 약간 맛이 갔잖아요. 진보 언론이라고 했던 언론들이. 네. 이때 이제 광고를 가지고 좀 조종한 게 있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겨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광고주 눈치를 많이 본다. 이동관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윤석열이 수사보다 하다 보니까, 야, 이동관이 훌륭한데, 이렇게 기술자였어? 나중에 내가 뭐 정권 잡으면 얘를 필히 언론 킬러 혹은 언론 고문 기술자로 내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때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성향을 봤을 때, 네. 그 한 명한테 이렇게 꽂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요번에 통일부 장관 내정했던 그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동관 특보라든지, 한 명에 의존해서 누가 뭐래도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이제 인사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명에 꽂히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동관만큼 나쁜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으면, 나쁜 놈이 많으면 이제 골라서도 하겠죠. 이동관 아니면 얘라도 뭐. 근데 이동관만큼 악랄하게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그 나쁜 인간, 또 그럴 만한 나름 실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칼질도 뭐 해본 놈이 잘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동관만한 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윤석열 정권의 인재풀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증거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말고는 따까리 할 놈이 별로 없는 거지. 이렇게 미친 듯이 칼좀 칠 수 있는. 또 뭐 김태호가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네. 하여튼 걔만큼 극우적인 전쟁을 고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걔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한 명에 꽂혔다기보다는 그놈밖에 없어서 인재풀이 너무 빈약해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동관 찍히면 누구 시킬 거예요, 이 역할을? 없죠. 만만치 않,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도 봐요. 그 윤석열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몇 명이다. 이 사람들 말고는 그런 나쁜 짓을 자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원희룡만 해도 좀 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자기 살 길 찾으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완전히 미친 듯이 나름대로 충성을 바쳐, 윤석열 입장에서 충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걸 하면서 칼춤을 추고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자, 이동관은 그런 점에서 윤석열한테는 확실히 이제 눈에 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감옥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운명을 같이 하면 되겠죠. 마지막까지. 이동관의 특보의 운명이라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몰락하면 같이 몰락하는 거겠죠. 그 전에 이명박 때 했던 것까지 같이 덤태기 써가면서 다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쭉 이동관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청문회가 8월 18일 날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증인 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학폭과 관련된 증인은 채택이 안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국힘당이 반발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잘 다뤄질 것 같지 않고. 네. 이렇게 자격 논란이 있겠지만, 뭐 윤석열이 당연히 이동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 예측되고. 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계속 지금 이동관 임명 관련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에서 무리하게 지금 개최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도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항상 뭐 그전에 그랬듯이 임명은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계획대로 그런 언론 통제를 단계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동관이 싫으면 윤석열을 날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이건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그 이동관의 이 방통위원장 임명은 결국 언론 장악에 대해서 뭐 윤석열이 칼을 뽑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언론을 왜 장악하려고 할까? 당연히 총선을 잘 치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정권 재창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영구집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언론, 자기들이 볼 때 검찰은 이미 잡고 있으니까 언론을 쥐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 이 언론 지형이 한번 크게 요동쳤던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종편들 탄생하면서입니다. 종편들이 탄생하면서 언론 지형이 극우 쪽이 유리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 덕을 많이 봤죠. 극우 그렇죠.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그때 이제 한 거를 넘어서서 완벽하게 자기들의 나팔수가 돼줄 수 있는 걸로 언론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 이런 이제 목적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안 통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겠죠. 이런 네. 것들이.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동관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또 좋은 국내 정치 소식 가지고 또 좋은 방송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